안녕 서울숲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서울그린트러스트 운영위원 심주영입니다. 이 자리는 지난 2016년부터 서울숲공원 민간 위탁을 맡아 운영해온 서울숲 컨서번시의 5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그 성과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서울그린트러스트는 2003년 서울숲공원 조성을 준비하면서 서울시와 파트너십 협약을 기초로 출범한 국내에서는 최초의 공원 분야 비영리 재단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짧게는 5년, 길게는 19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울숲공원과 인연을 맺어온 서울그린트러스트와 서울숲공원의 성장 일기이기도 합니다. 공원에서의 시민 참여가 낯설던 그 시절, 서울그린트러스트는 다양한 생태문화 프로그램과 자원봉사활동, 후원과 캠페인 등을 통해 우리 도시공원의 풍경을 바꾸고 공원 문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민간의 공원 경영 시대를 연 서울숲 컨서번시, 그 좌충우돌 성장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그린트러스트 활동가 김경현입니다. 저는 서울숲에서 활동을 시작해 지금은 양천공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숲이 저에게는 친정 같은 곳이라 서울숲을 말하면 뭔가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그 따뜻한 기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 서울그린트러스트와 서울숲의 19년 추억을 들려드릴게요. 서울그린트러스트와 서울숲의 인연은 2003년부터 시작됩니다. 여기는 서울숲을 만드는 현장입니다. 서울숲에 나무를 심기 위해 모인 시민들의 모습인데요. 사진 속의 저 벌판이 19년 뒤 오늘 어떻게 변했을지 상상해보세요. 서울숲은 2020년까지 생활권 녹지 100만 평을 확보하자는 서울 그린비전 2020 정책에 따라 사단법인 생명의 숲과 서울시가 함께 펼친 서울 그린 트러스트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했습니다. 민과관이 파트너가 되어 함께 고민하고 이뤄낸 당대 아니 지금까지도 굉장히 혁신적인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숲이 혁신적인 것은 또 하나 있죠. 뚝섬을 개발하여 상업시설이 들어왔다면 무려 3조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서울시는 서울 동북부 지역 시민들의 녹색권과 서울의 그린웨이를 위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 대신 서울숲을 조성했습니다. 서울숲이 없는 뚝섬은 어땠을지 지금은 전혀 상상이 안 가는데요. 지금의 서울숲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다양한 것들을 선물하는 곳이 되었으니까요. 시작부터 남달랐던 서울숲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뉴욕의 센트럴파크는 뉴욕이라는 도시와 공원이라는 공간의 개념을 넘어 150년이라는 시간 속에 생태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상징적인 공간이 되었습니다. 서울숲도 자연이 살아 숨쉬는 생명의 숲, 시민이 함께 만드는 참여의 숲, 누구나 함께 즐기는 기쁨의 숲을 지향하며 거대한 자연사 박물관이자 시민 참여와 봉사의 장으로서의 평생학교, 거대한 도서관, 예술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서울의 센트럴파크를 꿈꿨습니다. 그 꿈을 위해 2003년부터 2005년 서울숲이 개장하기까지 5천여 명의 시민과 70여 개 기업이 약 50억 원의 기금을 모아 나무를 심어 숲을 만들었습니다. 생태숲과 시민의 숲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랬던 뚝섬이 시민의 제안에 시민의 기금과 봉사가 더해져 지금은 센트럴파크와 견줄 만한 아름다운 숲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시숲으로 성장했습니다. 서울숲은 만드는 과정만 남달랐던 것은 아닙니다. 시민들이 공원을 어떻게 이용하고 무엇을 하고 싶을지를 고민했고 그 고민의 과정에도 시민과 행정이 함께했습니다. 이게 바로 서울숲만의 강점이자 시민 참여 공원으로서 다른 공원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서울숲은 2005년
서울숲 사랑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15명의 자원봉사자로 시작해 매년 1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는 자원봉사의 메카가 되었습니다. 초기 10년간 서울숲은 도심 속 자연 체험장이자 녹색 쉼터, 레크레이션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새로운 서울숲의 10년은 같지만 다르게 서울숲만의 브랜드가 필요했습니다. 관리 수준은 높지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공원이 아니라 시민의 주도적인 참여와 도시의 플랫폼으로서의 새로운 역할이 요구받기 시작했습니다. 서울그린트러스트는 조금 더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며 성장하는 서울숲이 되는데 함께하기 위해 2016년 11월 서울숲 컨서번시라는 이름으로 시민이 경영하는 공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서울숲 컨서번시는 이런 서울숲을 상상했습니다. 서울숲을 구성하는 동식물을 비롯해 서울숲을 사랑하는 시민들도, 서울숲을 가꾸는 직원들도, 서울숲을 품고 있는 지역사회도 모두 함께 성장하는 곳, 그리고 당신이 상상하는 일이 벌어지는 그곳. 그리고 서울숲은 지난 19년간 다양한 성과를 이뤄냈고 그 성과는 국내를 넘어 해외 유수기관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서울 그린트러스트와 서울숲 컨서번시는 또 다른 새로운 서울숲의 10년을 꿈꿉니다. 그 꿈 함께 들어보실래요? 안녕 서울숲. 서울숲은 다른 공원들과는 태생이 다릅니다. 공원 조성 단계에서부터 시민사회가 참여하여 공원을 일구고 가꾸어 왔습니다. 19년 시간이 흘러 청소년기 공원으로 자란 서울숲은 배움과 소통,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고유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서울숲 공원을 이처럼 다르게 그리고 풍성하게 만들어온 서울 그린트러스트와 컨서번시 사람들. 그 첫 번째 이야기로 이른 봄 아름다운 공원의 풍경을 만들고 공원의 정원 문화를 뿌려온 구군정원을 소개합니다. 10년 차 공원 레인저로 활약해온 박양미 서울숲 컨서번시 팀장을 만나보시죠. 어느덧 초록이 귀해지는 계절이 왔네요. 회색빛 도심 한복판, 답답한 실내 공간에서 스크린만 보며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요즘. 코로나로 자유로이 여행도 가지 못하는 시기가 길어지면서 다가오는 겨울이 더 우울해지기만 합니다. 무엇이 좋은 삶을 만들까요?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봄 소식 입춘이 지나고 나면 누구나 마음속에 봄이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저 멀리 남쪽에서는 벌써 복수초나 매화가 피었다는 꽃 소식이 들리기도 하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제대로 봄을 누리려면 한 달 가까이 더 기다려야만 합니다. 2016년 겨울부터 조성해 이제는 서울시 대표 봄나들이 명소가 된 서울숲 구군정원. 그 시작은 수없는 모니터링과 많은 고민에서 출발했습니다.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공원 경영으로 녹지관리 계획을 세우는 민간위탁 첫 해. 시민들이 공원을 어떻게 이용하고 무엇을 하고 싶을지 현장에서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청소년기에 들어선 서울숲의 교목들은 그늘을 만들어줄 만큼 제법 성장했지만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하부식생의 훼손은 심해졌습니다.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고민의 과정에서 구군정원은 시작됐습니다. 서울숲에서 봄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곳은 수변가 버드나무의 겨울눈들인데요. 호숫가 나무 아래에서 미풍에 한들한들 춤을 추는 수선화, 참 아름답지 않나요? 서울숲의 물길을 따라 제일 먼저 수선화를 만나볼 수 있도록
구군정원은 수변의 이른 봄 경관을 위한 공간 개선 프로젝트로 시작되었습니다. 수변 경관 개선은 3개년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성하였습니다. 1차 년도에는 기존 식생을 모니터링하며 수선화 정원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해부터 물길을 따라 산책로를 정비하며 이용자의 눈높이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벤치와 동선을 설계하였습니다. 4월에 서울숲은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서도 아주 핫했죠. 에버랜드보다 더 좋네. 멀리 가지 않아도 이렇게 예쁜 튤립 정원이 있었다니. 튤립 축제로 유명한 수많은 곳들이 있지만 서울숲은 다른 곳들과 차별화된 것이 있습니다. 교목이 우거진 숲, 야생의 분위기, 서울숲의 고유한 요소를 활용하여 서울숲만의 색깔이 묻어나는 구군정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면적을 늘려 2020년 구군정원은 약 4,000제곱미터 규모로 10만 송이의 튤립과 수선화, 야생화를 심어 조성하였습니다. 바쁜 도시인들에게 서울숲이 들려주는 봄의 손편지, 사랑, 위로, 일탈을 주제로 튤립으로 만들어낸 화려한 컬러 레이어가 눈높이로도 또 사진을 찍어서도 표현될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또 튤립의 품종별 개화 시기에 따라서 미세한 부지의 일조량을 고려하여 가장 해가 잘 드는 부지에 늦게 꽃을 피우는 품종을 심어 더 오랜 개화 기간과 예쁜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섬세하게 설계했습니다. 구역 가드너의 디테일한 디자인으로 30여 종의 튤립과 수선화를 물감 삼아 그린 그림 같은 정원이 연출되었습니다. 다양한 튤립으로 조성된 화려한 산책길도 있지만 서울숲 곳곳에 가장 이른 봄을 알리는 야생화 구군정원도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수선화, 블루벨, 저관리형의 다년생 구근과 복수초, 바람꽃, 앵초 등 이른 봄 깊은 숲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야생화들을 서울숲에선 누구라도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서울숲의 아름다움의 비결은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숲을 가꾸는 수많은 손길들입니다. 매년 늦가을에서 초겨울까지 서울숲공원 전 직원들과 많은 자원봉사자가 땅을 고르고 구근을 심었는데요. 튤립은 양파처럼 생긴 알뿌리 식물로 늦가을에 심으면 겨울 동안 땅속에서 기다리며 힘을 키워 봄에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기특한 녀석들입니다. 하지만 공원에서 튤립을 가꾸는 과정은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입니다. 추위와 싸우며 10만 개의 구근을 심는 것, 그 꽃들이 잘 피어날 수 있도록 돌보는 것, 꽃이 지고 난 구근들이 다시 에너지를 비축할 수 있도록 진 꽃대를 따주고 장마철이 되기 전에 캐고 소독하여 보관하는 것 또한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서울숲의 봄, 수많은 봉사자들의 손길이 없었다면 그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지난 가을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기꺼이 무릎을 꿇고 손에 흙을 묻혀 구근을 심었던 이들이 없었다면 해마다 이런 찬란한 봄을 함께할 수 없었을 겁니다. 튤립이 심어진 곳을 오가며 그곳에 아직 꽃이 없더라도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봐주는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서울숲은 수많은 이들의 손길로 함께 자랐습니다. 10만 개의 구근이 땅속에서 추운 겨울을 견뎌내고 꽃을 피우기 시작하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였습니다. 성수동 인근 직장인들과 밥 먹고 숲으로, 퇴근 후 숲으로 올 수 있도록 주말엔 가족과 함께 숲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였습니다. 완연한 봄이 찾아온 서울숲에서 하루 30분 점심 먹고 서울숲 튤립 산책을 함께 떠나고 산책하며 만난 봄을 캔버스에 담아보기도 하였습니다. 따뜻해진 날씨 꽃길만 걸으시라고 서울숲 봄꽃 산책 지도를 만들고 봄꽃 라이브로 서울숲의 실시간 개화 소식을 전하며 튤립에 대한 소개부터 구근길 조성에 대한 스토리를 나누었습니다. 블루보틀과 콜라보한 퇴근 후 숲으로 성수동 체인지메이커 청년들과 즐거웠던 추억이 기억에 가장 많이 남네요. 여느 축제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하거나 화려한 행사를 진행하진 않았지만 서울숲의 구근정원은 이미 서울시내 봄꽃 명소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지친 많은 이들의 일상에서 작은 위로와 희망의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곳으로 말이죠. 서울숲은 누구나 언제라도 찾아와 즐길 수 있는 24시간 열린 곳입니다. 도심의 어떤 곳보다도 안전하고 밝은 분위기로 숲을 즐길 수 있도록 구근정원의 야간 조명을 더하였습니다. 조용히 즐기는 밤의 튤립 정원은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좋은 삶을 만들까요?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원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일, 기다림이 필요한 일,
그래서 기술적인 면보다 마음을 가꾸고 나누는 일이라고 합니다. 서울숲의 구군 정원을 만들어가며 상상했습니다. 서울숲을 품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우리 동네 골목길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학교에서도 함께 아름다운 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서울숲이 주도적인 시민참여 구군정원을 만들었던 경험들이 지역사회로 확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커뮤니티 가드닝 활동 지원 프로젝트들을 만들고 지원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정원의 기쁨을 나누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에너지로 맨 땅이 어느새 정원이 되고 해마다 더 아름다워지는 숲을 지켜보며 힘들지만 또 새로운 봄을 기다려봅니다. 함께하는 여러분의 마음도 언제나 따뜻한 봄이 되시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화려한 대지를 수놓은 튤립의 장관. 예전에는 입장권을 사서 테마파크에 가야만 볼 수 있던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소외와 박탈을 경험해야 하는 슬픔이기도 하였지요. 2016년 서울숲이 민간 위탁으로 전환되면서 가장 크게 변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공원의 풍경입니다. 서울숲의 구군정원은 기능적인 목적으로 출발하였지만 이제는 누구나 함께 누릴 수 있는 포용성 있는 공공정원으로 자리하였습니다. 이듬해 봄 아름다운 공원의 풍경을 위하여 서울숲 컨서번시 사람들과 공원을 사랑하는 시민들은 늦가을부터 초겨울까지 굳은 땅을 두드립니다. 무려 10만 송이, 30여 종의 구근식물들이 자리하고 있다니 정말 놀랍네요. 서울숲 컨서번시가 시작해온 일들은 그간 공원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일들입니다. 굳은 땅에 작은 씨앗을 심어 꽃피운 성과들은 어느새 우리의 공원 문화를 바꾸고 있습니다. 공원은 이처럼 도시의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하기도 하지만 환경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위기, 자원순환과 같은 환경 문제들을 해결하는 장으로 공원이 가야 할 미래는 무엇일까요? 서울숲 컨서번시는 그동안 공원의 다양한 자원 재순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원의 모델을 선보여왔습니다. 공원 레인저계의 젊은 피 임준수 매니저가 전하는 3R 프로젝트를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숲공원은 도시공원인데요. 우리가 흔히 부르는 뒷산과는 다르게 산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활동을 즐기는 공간이기도 해서 깨끗하게 유지하려니 치울 것, 버릴 것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저희는 공원 안에 버릴 것은 없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려고 합니다. 물론 생활 쓰레기의 경우 일반 쓰레기로 갈 수밖에 없지만 서울숲 안에서 발생하는 물질들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용하고 자원화해서 공원과 환경에 모두 이로울 수 있도록 사용 가능한 쓰레기를 찾아내고 이들을 재활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공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함입니다. 공원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역시나 나무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인데요. 매년 떨어지는 낙엽들과 나뭇가지 그리고 열매까지도 모두 서울숲의 자원으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뿐 아니라 이용 가치를 다하고 버려질 예정인 물건들, 소위 폐기물들이 나오게 되면 공원에서 다시 사용할 방법이 없을까 한번 고민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재활용되는 물건들이 실제로도 상당히 많이 있기도 합니다. 서울숲은 말씀드린 거 말고도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이용할 수 있었던 건 다 사용해 보려고 시도했던 것 같아요. 식물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은 주로 퇴비나 살충제, 토양의 피복제 등으로 사용하는데요. 땅에서 나오는 식물들이 다시 땅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자연이 원활하게 순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도움을 주고 있고요. 나무가 태풍이나 폭염, 병균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사하게 되면 회목을 이용해서 조각품을 제작하거나 통나무 벤치를 만들기도 하고 또 화단의 울타리 등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서울숲에서 나오는 연간 부산물의 양은 매년 차이가 조금씩 있지만 낙엽은 약 100톤 정도가 나오고 회목은 약 60톤 정도의 양이 나옵니다. 저희도 2018년까지는 경기도에 위치해 있는 양묘장으로 낙엽을 보내면 알아서 처리해 줬는데요. 2019년에는 보내려고 하니까 갑자기 해당 장소도 낙엽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낙엽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도 모아둔 낙엽을 처리하는데 돈을 주고 버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 비용만 해도 수백만 원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전에부터 작게 소량으로 실험하고 있던 낙엽을 이용한 퇴비화의 비중을 대폭 늘리게 되었어요. 덕분에 2020년과 2021년을 거치면서 낙엽을 퇴비로 만드는 양이 점점 증가하였고 2021년에는 공원에서 떨어지는 모든 낙엽을 100% 퇴비화하여 낙엽 처리에 대한 고민과 비용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숲에서 만든 낙엽 퇴비의 성분 검사까지 실시하였고 실질적인 효과까지 입증받아 현재는 너무나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엽뿐 아니라 나무에서 떨어지거나 가지치기를 한 나뭇가지를 조각조각 잘게 부시게 되면 좋은 자원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조각난 나뭇가지들은 숲목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또 산책로의 포장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부식되면서 토양의 퇴비 역할까지 하는 유용한 자원이지요. 가로수로 많이 식재되어 있는 은행나무는 가을철 멋진 노란 단풍을 볼 수 있고 서울숲도 은행나무길이 멋지게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가을만 되면 은행나무가 떨어져 악취로 인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냄새만큼이나 은행나무의 열매는 살충 효과가 우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은행나무 열매를 가공해서 천연 살충제를 만들어서 사용 중이고 은행열매 말고도 돼지감자와 미국 자리공 또한 살충 효과가 좋은 식물인데요. 다양한 천연 살충제를 만들어서 나무의 병충해 방제 작업에 또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숲에는 외부 단체에서 후원을 받아 조성한 다양한 정원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계획에서부터 시공까지 참여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정원 조성 시 정원의 울타리를 인위적인 벽돌이나 시멘트로 올리기보다는 폐목을 재사용해서 보다 자연 친화적인 느낌이 들고 비정형화된 정원을 조성하여 서울숲과 잘 어우러지는 정원을 조성하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죽은 메타세카의 기둥을 이용해서 자연 친화적인 벤치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꽃을 포인트로 전시하기도 해서 꽃이 마치 나무에서 피어난 듯이 간단하지만 생기 있는 작품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통나무와 떨어진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사슴 가족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명절에는 한복을 입기도 했고 코로나 시기에는 마스크를 쓰기도 하면서 서울숲의 마스코트 역할을 톡톡히 해주었다고 생각되네요. 작년에 서울숲에 사슴 우리를 두르고 있는 울타리 펜스가 오래돼서 교체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뚝 방부목 수백 개가 발생했는데 이를 처리하는 비용을 계산해 보면 수백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지만 서울숲의 시설팀에서 폐말뚝을 재사용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 폐말뚝은 추후에 보행로의 경계목으로 사용하기도 하였고 오솔길의 상층로를 만드는 데 사용해서 공원이 한결 엣지 있어 보이고 또 깔끔해졌습니다. 공원 외부와의 교류도 있었는데 남산공원에서 폐기 예정인 꽃이 대량으로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직원들이 모두 출동해서 꽃을 가져온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꽃을 옮기고 설치하는데 그 작업이 힘들었지만 서울숲의 거울 연못과 함께 전시되어서 너무 이쁘고 기억에 남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샷 또한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숲이 있는 성수동은 카페가 많이 있습니다. 카페의 커피 찌꺼기는 식물의 퇴비로 사용될 수 있는 자원이기도 하는데요. 저희는 공원 주변 2개의 카페와 소통해서 그냥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를 수거하고 시민들과 함께 퇴비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들은 그냥 버리면 지나칠 수도 있는 일들인데 공원의 부족한 부분이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플러스 알파의 다양한 시도들을 하기에 가능했던 것 같고 이 모든 활동들이 서울숲 컨서번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인 것 같네요. 우리는 서울숲에서 근무하며 앞으로의 5년 그리고 10년 뒤에 존재할 서울숲 공원을 그리며 지속 가능한 서울숲 공원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숲이라는 단어가 퇴색되지 않도록 본래의 모습을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서울숲이 만들어낸 자원을 풍부하게 잘 사용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도 하나의 살아있는 자연 생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편의를 위해 공원에서조차 많은 폐기물들을 만들어내고 비용을 들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숲 컨서번시가 선보인 공원에서의 자원 재순환, 재사용, 절감의 3R 모델은 공원 안에서의 자원 재순환을 넘어 서울, 광역권 공원 간의 자원 재순환, 그리고 지역사회와 공원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ESG 경영을 서울숲 컨서번시에서는 이미 실천하고 있었네요. ESG는 거창한 담론과 개념이 아닙니다. 이처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것,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진짜 지구 환경과 공존의 삶을 위해 보이지 않는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 아닐까요? 서울숲 컨서번시의 공원 레인저들은 그래서 오늘도 조용히 그러나 혁신과 변화를 위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숲의 캐피탈 프로젝트로 조성된 테마 정원 이야기입니다. 서울숲에서 가장 사랑받고 있는 장소들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서울숲에서 마케팅팀과 녹지팀을 오가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서울숲 컨서번시의 이지영 매니저를 만나보시죠. 캐피탈 프로젝트 서울숲 테마정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러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로 서울숲에 다양한 테마정원들이 탄생하게 되었어요. 개장한 지 10년이 지난 공원에는 식생의 변화에 따라 사람들의 이용 행태에 따라 새로운 기능과 역할, 공간의 쓰임새가 필요해졌거든요. 이처럼 공간과 시설을 개선시키기 위해 직접 필요한 자금을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더 유용하게 공원이 이용될 수 있도록 제공해 나간 것이죠. 재정 확보는 서울숲 가드너의 공간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SGT 본부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가드너가 늘 관리하고 보아온 담당 구역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공간을 먼저 조사하고 마케팅팀과 협업해서 시민 참여 프로그램들도 함께 고민하죠. 규모나 소요 예산 등을 목록화하면 또 SGT 본부에서 후원사와 매칭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이 목록을 일명 후원 메뉴판이라고 불렀는데 매칭이 되면 기업과 서울숲의 니즈에 맞게 제안서를 작성해서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캐피탈 프로젝트로 탄생한 테마정원이 특별한 이유는 서울숲 공원의 조성 역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참여와 기업의 후원 그리고 자원봉사로 탄생했기 때문이죠. 정원을 만들어가는 과정부터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그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등의 컨텐츠 덕분에 시민도 후원사도 직원도 보람을 느끼고 애정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이 뜻깊은 일들에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에 컨서번시가 지난 16년부터 21년까지 5년 동안 14억의 재정 확보를 달성하면서 아름다운 공간이 만들어지고 시민들과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보셨던 튤립 정원들도 이러한 노력으로 탄생하게 되었고요. 아모레퍼시픽의 후원으로 조성된 꿀벌 정원, 하나은행과 함께한 어린이 정원, 유한킴벌리 후원으로 조성된 설렘 정원과 겨울 정원, 신한금융투자의 후원으로 조성된 수국 정원 등이 있고 그 외에 쉬었다 가길, 우리꽃길, 벤치가든 등 크고 작은 정원들이 있습니다. 모든 후원 정원들이 아름답고 의미 있지만 제가 직접 사업에 관여했던 설렘 정원과 겨울 정원 그리고 꿀벌 정원에 특히 애정이 있는데요. 하나만 고르자면 설렘 정원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설렘 정원은 행복이 담긴 열매의 숲을 모티브로 조성된 웨딩 컨셉의 정원입니다. 다층 구조로 다양한 색감을 보여주는 식재 경관을 자랑하는데요. 웨딩 이벤트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곳곳에 구스타프 클림트의 작품을 연상케 하는 모자이크들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설렘 정원은 또 원래 원형 마당이었어요. 서울숲 공원 이용객들이 집결할 수 있는 광장의 기능을 위해 설계된 공간이었는데요. 녹음 부족으로 이용 빈도가 낮았습니다.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고 관리하기 위한 방안의 목적을 함께 가지고 캐피탈 프로젝트의 대상지로 선정되었죠.
설렘정원은 서울시 공원 녹지 선호 요인, 잠재 요인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민들이 선호하는 컨셉으로 설계된 것입니다. 정원의 이름도 신규 정원 네이밍 공모전에서 시민의 투표로 선정되었죠. 총 590여 명이 참여해 주셨고 설렘정원의 주된 수목들은 후원사 임직원 30여 명의 자원봉사로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19년부터 올해까지 6커플이 이곳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재즈 공연, 사진전 등도 있었고 SNS 이벤트도 꾸준히 했죠.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의미 있는 선물들도 정원 내에 남겨드렸었습니다. 이렇게 캐피탈 프로젝트 테마 정원의 핵심은 공간의 높은 이해도로 정원이 조성된 이후에도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정원 문화 콘텐츠를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정원 녹지 관리를 하면서 생기는 에피소드들도 많지만 정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콘텐츠들을 기획하고 운영하다가 생기는 에피소드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20년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죠. 몇 번의 사업계획서의 수정 끝에 공원 최초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축제를 진행했던 해입니다. 설렘정원의 결혼식도 마찬가지로 유튜브를 통해 진행했었는데요.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많이 조심스러웠고 거리 유지부터 참여 인원까지 방역 지침을 따르되 의미를 잃지 않고 진행될 수 있게 노력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흔치 않은 새로운 시도였기 때문에 촬영 업체를 컨택하고 유튜브로 송출하기까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실제 현장에서 인터넷이 절대 끊기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했었는데 공원 가운데 있는 정원까지 케이블을 끌어오는 것도 모두 저희들의 일이었죠. 공원 방문객들의 안전과 통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물을 오르고 나무도 오르고 하수도를 파헤치는 삽질도 하였습니다. 결혼식이 열리는 9월에 가장 아름다운 경관이 나오도록 그라스를 다듬는 시기, 또 높이를 가늠하는 것도 큰 고민 중 하나였지만 그것은 추가적인 오브제의 다른 연출로 극복하였습니다. 사연 공모로 선정된 커플들의 결혼식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면서도 매번 감동스러웠습니다. 결혼 50주년을 맞은 노부부의 리마인드 웨딩부터 결혼식 비용을 아낀 돈으로 기부를 하겠다는 착한 부부의 사연은 그야말로 아름다웠습니다. 공원에 우연히 피크닉을 즐기러 오신 분들이 정원의 아름다운 광경을 함께 즐기고 이 커플들을 축복하는 모습에서 또 한 번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종종 신랑 신부님께서 연락이 오세요. 직접 커피를 내렸는데 서울숲에 들린 김에 드리고 가도 될까요? 라면서요. 이렇게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이분들이 서울숲의 다른 프로그램에도 관심을 가지고 방문해 주실 때 캐피탈 프로젝트의 의미를 다시 느끼게 됩니다. 꿀벌정원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정원 조성비의 30%를 후원받아 유지관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는 가드너의 끊임없는 관찰과 소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원 식물에 대한 이해도와 후원사, 설계자, 관리자, 이용자 간의 긴밀한 소통 능력 말이죠. 캐피탈 프로젝트의 핵심이자 공원 관리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원은 만들어지고 저절로 이용되도록 내버려두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계속해서 움트고 인간은 그곳을 이용하고 누려야 하는데 여기서 관리자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도 아직은 많이 부족한 부분이지만 그 토대로 정원의 컨텐츠가 탄생하고 공원에 방문한 분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것이 5년 동안 공원을 관리해왔던 저희의 강점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공원은 공공의 자산입니다. 매년 서울 시민이 낸 세금의 일부가 공원 예산으로 편성이 되지요. 하지만 가장 먼저 예산이 삭감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공원들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에 급급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울숲 공원은 조성 시점에서부터 기업과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조금씩 더 자라왔습니다. 후원을 통해 지속해서 나무를 심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캐피탈 프로젝트는 2016년 서울숲 컨서번시에서 서울숲 공원 전체를 맡아 경영하기 시작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그간 기업들은 후원금이 사용된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사업에 주로 후원하길 원해온 측면이 있고, 사회적으로도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공원에 대한 기대와 수요가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노후 공원의 공간 개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후원 정원의 탄생은 기업의 사회적 공원 기금을 공원 분야에도 할애하기 위해 애써온 서울 그린 트러스트의 그간의 활동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공원에서 가깝게 공원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의 이야기를 공원의 풍경으로 담아내기 위해 애쓴 컨서번시의 수고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공원 주변에 살고 있는 엄마와 어린이들에게 어린이 정원은 유년기의 소중한 꿈의 장소가 되었고, 설렘 정원은 6쌍의 부부들에게는 생애 가장 기억에 남을 추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특별할 것이 없는 공원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특별한 장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어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서울숲공원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정원, 느슨한 가드닝입니다. 느슨한 가드닝은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가드닝 프로그램으로 성동구 치매센터와 협력 프로젝트로 진행하였으며 서울숲공원에 마련한 작은 정원을 함께 일구고 가꾸어 왔습니다. 서울숲에서 여러 해 동안 겨울정원, 어린이정원을 비롯한 테마정원을 만들어온 정원사 친구들의 조혜령 소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느슨한 가드닝은 2021년 국립수목원에서 발주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가드닝 프로그램 연구 용역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본격적으로 느슨한 가드닝 프로그램들을 소개해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혹시 제인 오스틴이라는 여성 문호를 알고 계신지요? 그녀는 몸이 많이 아파서 정원이 없으면 글쓰기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정원에서 휴식을 즐기면서 그 소중한 경험들을 공유했습니다. 정원에서의 침묵, 그녀는 그것이 무척이나 소중했습니다. 가드닝은 정말 치유의 힘이 있는 것일까요? 고령화 사회 치매 환자 수는 급증하며 보호자의 고통은 심해져 갑니다. 무엇보다 유병 기간이 긴 치매에는 주부양자들의 사회적 관계망마저 단절시키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성동구 치매안심센터 정원사 친구들 서울그린 트러스트와 함께 이들을 위한 가드닝 프로그램을 2021년 6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 실행했습니다. 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도 치유가 필요합니다. 대상지는 서울숲 내 곤충식물원 앞 화단으로 정해졌습니다. 곤충과 사람에게 약이 되고 먹거리가 되는 식물을 심고 티하우스 계획도 했습니다. 서울숲 공원의 자연과 프로그램은 더미니 셈이지요. 저희는 기존 화단을 새롭게 고쳐 쓰고 활용하면서 스태프과 참여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정원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개호동나무 아래 책상을 두기도 했고요. 거기서 식물 공부도 하고 아트 작업도 했습니다. 정원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과 우울감을 완화시키고 무엇보다 참여자들이 간병으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그들의 소셜라이징을 복구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같은 고통을 느끼는 지역민들끼리 정원에서 함께 모여서 울고 웃고 정보를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원과 정원이 그들의 사회적 커뮤니티를 위한 매개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2일 저희들은 만났는데요. 참여자들과 스태프 모두가 서울숲에서 만나서 단체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첫 만남에 선물이 빠질 수 없죠. 웰컴 키트도 있었습니다. 첫 가드닝은 화단에 너무 번져있던 금계국을 정리하는 것이었는데요. 정리하면서 아쉬운 마음에 금계국을 예쁜 꽃다발로 만들어서 집으로 가져가는 시간도 가졌고요. 본격적인 가드닝이 시작이 되면서 배추나무나 사과나무, 그리고 세이지, 박하, 로즈마리, 그리고 각종 나물들을 차례대로 화단에 심었습니다. 심고 난 다음에는요, 우리가 어떤 식물을 심었는지 그늘 아래서 식물 강의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또 참여자들은 또 식물을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다시 화단에 우리만의 식물 표차를 만들었습니다. 귀여운 새 조형물도 같이 만들었고요. 채색도 하고 화단에 예쁘게 꽂으면서 다시 한번 식물 이름을 복기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 기존의 오두막을 저희는 멋진 가든바로 리노베이션을 했어요. 천장과 오동나무 주변에 등갓도 달고요. 나뭇잎 모양을 스텐실해서요. 보기 좋은 우리만의 아지트로 완성했습니다. 완성된 오두막과 정원에서 우리는 초여름 멋진 가든 파티를 열었었습니다. 참여자들과 가족들, 그리고 물론 치매 환자분들도 오셨습니다. 스태프과 가족들도 함께하는 정겨운 자리였어요. 그래서 우리 참여자분들께서는 추억에 남을 만한 멋진 사진들을 저희가 선물을 했는데요. 그들이 부끄러워하면서도 그날만은 주인공임을 당당히 즐기셨습니다. 가끔 저희가 가드닝 수업을 마치고 서울숲 공원 산책을 다녔어요. 걷다가 나무 얘기, 풀 얘기 이렇게 곁들이고요.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셔서 그분들은 당연히 우리 베스트 드라이버 이하나 팀장님께서 전동차로 투어를 모셨습니다. 늘 항상 이 참여자분들이 대기를 해야 된다, 이제 간호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긴장감들 때문에 소풍은 그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에요. 그래서 우리 참여자 선생님들을 모시고 서울식물원으로 가을 소풍을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10월의 어느 날 우리는 참여자분들과 함께 느긋하게 루프탑 카페에서 커피 타임을 즐기면서 이제 그들의 말을 빌려서 눈물이 날 정도로 행복하다는 말씀을 남기면서 어떤 이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일상적인 도시공원의 서비스가 될 수 있겠지만 이런 특수한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는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되거든요. 사회적 약자지만 또 다른 사회적 약자에게 베푸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참여자분들과 함께 성동구 지역 경증 치매 환자들을 위해서 그린 딜리버리 행사 같이 진행했었습니다. 10월의 마지막 주는 당연 할로윈 주간이에요. 그래서 따뜻한 할로윈 설기를 맞추고 이제 떡과 티를 나누어 마시면서 우리가 오동나무 아래에서 우리는 한껏 할로윈 파티를 즐겼었습니다. 고소한 피넛버터를 듬뿍 발라서 씨앗을 붙이고 오두막 주변에 나무에 씨앗통을 매다는 작업도 했었어요. 그래서 새들을 위한 메시지들도 곱게 적어서 매달았는데요. 이날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30회 프로그램들을 좀 진행을 하면서 마지막에 저희들만의 성묘식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만들었던 식물 도감, 정원 101장에 썼던 참여자분들의 시, 산문, 그리고 우리 모습들이 담긴 사진을 새로 오픈한 우리 커뮤니티 센터에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만의 작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헤어짐이 아쉽지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위안이 되고 기쁨이 되었던 느슨한 가드닝 프로그램이 모두에게 아쉬움을 남긴 채 이제 종료가 몇 주 전에 되었는데요. 사실은 이런 서울숲이 또 가드닝이 참여자와 스태프들을 이어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참여자분들께서 만들어 오신 케이크에 초를 붙이고 기념사진과 기념식을 거행했습니다. 보시는 이 앞치마는 출석률이 높은 참여자들한테만 주어지는 어떤 훈장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매번 출석할 때마다 저희가 꽃자수를 하나씩 나눠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느슨한 가드닝이 남긴 정원도 있고요. 앞치마 정원도 추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참여자분들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많이들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분은 많은 위로가 되었다. 참여자 마지막 소감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또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요. 행복과 위로의 말씀들을 많이 주셨지만 무엇보다 느슨한 가드닝을 통해서 참여자 가족분들이 같은 고통을 공유하고 서로가 위로가 돼주는 과정에서 우리는 공공정원의 가치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도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도닥여주면서 정원을 얘기하거나 식물 정보를 나누는 그런 커뮤니티 활동들을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느슨한 가드닝 프로그램을 전국 도시공원에 확산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별 크던 작던 참여자별 특색에 맞는 그런 맞춤 모델을 개발하고요. 공공정원이 갖는 이러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실천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입니다. 열혈 참여자였던 저희 느슨한 가드닝의 홍성현 선생님의 그리운 그곳이라는 시를 대신하면서 저희 소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숲 컨서번시가 서울숲 공원에서 진행해온 여러 사업들 가운데는 유독 정원과 관련한 것들이 많습니다. 공원과 정원은 공간적인 모태를 같이 하지만
의미와 쓰임에서 상당히 다른 대우를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여전히 공원과 정원을 다르게 보는 시각도 존재하지요. 하지만 현대 도시에서, 특히 대한민국에서 정원은 우리가 잃어버린 상실의 무대, 회귀하고 싶은 엄마의 품과 같은 따뜻하고 그리운 장소입니다. 그래서 모두를 위한 공원에 개인을 위한 특별한 정원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정원 문화에 대해 고민하고 경계 없이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해온 정원사 친구들과 서울숲의 만남은 그래서 더 특별한 장소를 만들고 기억을 선사했습니다. 서울숲공원은 앞으로도 더 많은 이들에게 그리운 그곳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숲공원에는 앞서 소개한 테마 정원과 느슨한 가드닝 외에도 개인의 이야기로 가득한 작은 정원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공원을 나의 작은 마당, 정원으로 만든 개인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선주 가드너가 소개하는 챌린지 가든입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고 싶은데 기회가 없거나 도심 속에서 부지를 찾기 어렵거나 아직 경험이 없는 분들이 계신가요? 챌린지 가든은 바로 이러한 시민을 위한 기획이었습니다. 그 시민은 바로 저이기도 했는데요. 챌린지 가든은 시민이 직접 참여해 서울숲 습지 생태원 내 버려진 기둥과 나대지를 활용해 정원을 조성해보는 프로젝트로 2020년에는 실패해도 괜찮아,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를 컨셉으로 진행했었습니다. BBC 가드너스 월드 진행자 몬티돈 아저씨의 한마디는 챌린지 가든을 기획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냥 일단 해보는 거예요. 이 말은 실패해도 괜찮아,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라는 의미로 다가왔고 저와 비슷한 마음인 시민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여파에도 불구하고 공모를 통해 챌린지 가드너로 선발된 6팀이 열심히 만들고 가꿔 서울숲 습지 생태원을 아름답게 빛내주었습니다. 서울숲 고양이들이 산책하는 정원을 만든 팀, 까치와 새를 위한 정원을 만든 팀, 아들의 키를 재보며 정원과 함께 커가는 이야기를 담은 팀 등 챌린지 가드너가 만든 정원들이 보이시나요? 이 중 네키 정원을 만든 정윤호 챌린지 가드너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들 준영이가 미국에서 지낼 당시 외국인을 처음 만나고 낯선 곳에서 많이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모래놀이를 하면서 편안함을 느꼈는데요. 본인이 있는 곳이 미국이지만 모래놀이터는 서울숲이야 라면서 미국에서 흙으로 서울숲을 만들면서 놀았습니다. 동화의 이야기는 거기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숲 덕분에 네키의 비밀이라는 동화책이 탄생했고 동화책 덕분에 네키 정원을 행복하게 가꿉니다. 이렇듯 정윤호 챌린지 가드너뿐만 아니라 챌린지 가든을 통해 그리고 서울숲을 통해 많은 분들이 좋은 추억과 이야기들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서울숲은 시민들의 추억을 담고 있는 소중한 이야기 숲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 숲의 꽃과 나무들이 계속해서 커나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 또한 챌린지 가드너로서 현재 근무하는 천리포 수목원에서도 서울숲에서의 좋은 기억들이 소중한 자산임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서울숲은 당신과 함께 자랍니다. 라는 서울숲 컨서번시 비전을 마음에 새기며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정원을 갖는 것, 저 역시 마음 한켠에 품고 있는 꿈입니다. 아파트에 대부분 살고 있는 도시의 사람들은 작은 정원 하나 갖기가 쉽지 않죠. 서울숲공원은 가드너가 되고 싶은 개인들의 꿈을 이루어준 공공정원을 품은 장소가 되었습니다. 2000년대 후반 들어 대한민국에는 가히 정원 열풍이 불었습니다. 반세기 만에 생존을 위한 삶에서 비로소 문화적인 생활 양식을 위한 삶으로 전환한 우리는 산업도시의 주거공간 속에서 정원에 목말라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에서 크고 작은 정원이 만들어졌습니다만 그곳은 여전히 전문가 가드너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숲 컨서번시가 만든 챌린지 가든, 실패해도 괜찮아는 더 의미 있고 빛나는 장소입니다.
공원을 자주 찾는 이들이 만든 공원을 함께 공유하고 살아가는 고양이와 새들을 위한 정원. 어려웠던 외국 생활의 기억을 극복하는 개인의 서사를 담은 동화 이야기 정원 등 AI, 메타버스와 같은 첨단 기술이 고도화하는 현대사회, 정보가 무궁무진한 스토리텔링의 시대에도 여전히 개인의 경험과 감동이 담긴 이야기가 선사하는 공감의 힘이 존재합니다. 서울숲공원 곳곳에는 개인들의 특별한 추억을 담긴 벤치들이 있습니다. 바로 2005년 서울숲 개장 때부터 시작한 벤치 입양 사업인데요. 148여 개의 벤치에 담긴 우리들의 이야기. 서울 그린 트러스트 이우양 국장이 그 역사와 추억을 들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그린 트러스트 이우양입니다. 네, 서울숲 벤치를 입양해 공원의 가치를 높인 시민들의 이야기, 서울숲 벤치, 당신의 추억을 기록하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서울숲 하면 당신은 어떤 추억이 떠오르나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계절에라도 공원에서 경험한 어떤 순간을 떠올리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은 공원에서 벤치를 주로 어떻게 이용하나요? 어떤 사람은 책을 읽고 또 어떤 사람은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서 낮잠을 자고 이 아이는 인생샷을 남겼네요. 이 엄마와 아기는 두 눈을 맞추며 교감하고 있고요. 참새도 쉬었다 갑니다. 할아버지는 반려견과 산책하다 벤치에 앉아 신문도 읽고요. 벤치 위에 올라가서 더 좋은 풍경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벤치를 디딤돌로 사용하기도 하네요. 이 두 사람은 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 벤치에서 뭘 하는 걸까요? 2005년부터 서울숲 곳곳의 벤치에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머물렀습니다. 세월이 흐른 2018년, 서울숲 벤치에 앉아있는 두 사람이 보이는데요. 이 두 사람은 그냥 벤치에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누군가의 추억 위에 앉아있습니다. 이 벤치는 바로 누군가 입양한 벤치인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2005년 서울숲 개장과 동시에 벤치들은 365일 시민들과 함께 세월을 보냈습니다. 노후된 벤치를 개선하기 위해 시작된 벤치 입양 프로젝트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2003년 서울숲 조성에 참여해온 후원 기업에 대한 약속으로 사색의 벤치를 설치하고 기증을 했고요. 공원에서 사색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후 기업과 사회 명사를 대상으로 벤치 입양을 시작했습니다. 역사가 아주 긴 프로젝트죠. 2003년부터 서울숲 5개 구역에 20개의 기업, 4개의 공공기관과 단체, 사회명사 3명이 총 73개의 벤치를 입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2년 사색의 벤치 모니터링을 진행했는데요. 서울숲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벤치들을 보니 벤치들도 세월의 풍파를 겪고 있었습니다. 2005년부터 한결같이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어준 벤치들은 나무가 썩거나 망가지며 노후화되고 있었습니다. 2016년 서울숲을 민간 이탁한 후 우리들은 서울숲의 모든 벤치를 다시 조사하며 10년 이상 사용된 노후 벤치의 보수 필요성을 더욱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들은 부족한 예산으로 벤치를 현명하게 보수하되 좀 더 가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2018년 서울 그린 트러스트는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벤치 입양을 제안했습니다. 우리에게 늘 휴식을 주는 공원 벤치에 우리의 추억이라는 가치를 더해보자고 말이죠. 내가 생각해왔던 문장이나 특별한 추억을 5년간 공원 벤치에 명판으로 새겨넣는 이 프로젝트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관심을 보이고 벤치를 입양하기 시작했는데요. 누군가는 6년간 반려견과 매일 산책 오는 서울숲의 추억을 남기고 싶어서, 또 누군가는 좋아하는 뮤지션의 새 앨범 발매를 축하하고 싶어서, 또 누군가는 코로나 시대 지친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행복을 주는 펭수의 응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벤치를 입양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4년간 시민들이 사랑하는 서울숲의 총 7개 구역에 총 143개의 벤치, 5개의 벤치 가든이 생겼는데요. 이 벤치들은 누군가의 염원, 소망, 축하, 감사, 추억,
응원, 다짐, 그리고 위안처럼 다양한 감정을 가진 148가지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숲에 가면 주로 입양벤치 주변 위로 산책하곤 합니다.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벤치를 입양한 시민들이 직접 공원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지금 보시는 사진 속 공간은 BTS 뷔의 벤치 가든인데요. 할로윈 때 가보니 이 공간이 이렇게 변해 있더라고요. 이 장식들은 직원들이 직접 한 게 아니고요. 입양한 기부자, 팬덤분들이 직접 만들어주신 거예요. 서울숲에 BTS 입양 벤치가 많아지면서 어느 순간 서울숲 BTS 벤치 투어 지도가 만들어져 제공되기도 했고요. 또 얼마 후에는 유튜브에 4K 서울숲 BTS 벤치를 투어하며 걷는 영상도 올라왔고 조회수도 엄청 높더라고요. 인표 벤치 기부자는 공원이 다소 쓸쓸한 겨울에 크리스마스 기념 벤치를 꾸미고 있었는데 그때 지나가던 어머님들이 너무 예쁘다 칭찬하고 자신과 스타만을 위한 행위가 아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일이라는 걸 깨닫다고 합니다. 벤치를 입양한 사람뿐만 아니라 공원을 찾는 사람들도 벤치를 통해 좋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죠? 이런 활동을 활발하게 했던 분들 중에 비벤치가든을 입양한 기부자를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몇 가지 질문에 대한 그분의 생각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내가 사랑하는 아티스트의 이름으로 생긴 공간이 다른 무엇보다 환경보전의 역할과 더불어 시민들의 쉼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뜻깊고 뿌듯했다. 그리고 이러한 선순환을 일으키는 이 프로젝트가 하나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벤치가든으로 얻는 위안과 행복감은 그런 비용들과 상쇄되고도 남는 값으로 매기지 못할 무형의 자산이 되었다는 말을 듣는데 그때 기획자로서 그렸던 이 상향을 넘어 더욱 풍부한 가치들이 발현되는 순간이었어요. 나는 도시공원 운동가로서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야 할까 더욱 깊이 고뇌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분들 외에도 많은 기부자들이 공원 벤치를 매개로 자신과 공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숲의 낡은 벤치들을 그냥 교체하기보다 고쳐 쓰고 튼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벤치 히어로즈가 있는데요. 우리 서울숲 컨서번시의 시설팀 최석재 팀장님, 벤치맨 강상호 매니저님, 그리고 함께 해주신 모든 스태프분들이 아니었다면 벤치 입양을 추진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분들 덕분에 서울숲의 벤치들이 항상 반짝반짝 빛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일상에서 스스로 공원의 유무형의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148개의 벤치가 앞으로 서울숲에서 또 어떤 이야기를 그려갈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벤치 입양 버전2 기획자로서 사람들이 어떤 추억을 쌓아갈지 너무 궁금합니다. 앞으로 꾸준히 잘 살펴보고 기록해서 10년 후 벤치를 매개로 어떠한 기억이 얼마만큼 모였는지 해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서울숲 벤치에 앉을 때 가끔은 내가 어떤 추억 위에 머물고 있는지 확인하는 경험을 해보셔도 좋겠어요. 정말 강추합니다. 시민과 함께 공원의 가치를 높인 벤치 입양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서울숲이 당신의 추억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오늘도 서울숲 곳곳에는 누군가의 추억이 쌓여갑니다. 그 중에서도 벤치 입양은 누군가의 공원을 나의 공원으로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참여하는 대상이었던 시민들이 이제는 스스로 공원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행동하는 주체가 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숲 컨서번시의 그간의 사업들은 이처럼 시민 참여의 씨앗을 뿌리고 우리 모두를 성장시켜 왔습니다. 지난 19년간의 성장이 만들어낸 눈부신 성과는 비단 민간 위탁이라는 이름에 한정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공공공간에 대한 민주주의의 진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서울숲공원의 시민 참여와 지난 5년간의 민간 위탁이 지닌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자리가 누구보다 서운하고 아쉬울 겁니다. 하지만 19년간 서울숲공원을 거점으로 튼튼하고 뿌리 깊게 성장해온 서울그린트러스트와 서울숲 컨서번시는 이제 서울 그리고 전국의 많은 공원을 비롯한
공공공간의 변화와 개선을 위해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들이 가져올 공공공간에 대한 혁신의 미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숲 컨서번시의 이은욱 대표를 소개하겠습니다. 누구보다 전면에서 민간이 일으키는 변화, 서울숲공원 경영이라는 목표를 위해 달려오셨습니다. 그 벅찬 이야기로 오늘의 자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뚝섬에서 서울숲공원으로 변해가는 영상을 보니 추억이 새록새록합니다. 지난 19년 전 이곳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경마장이 이전하고 방치된 땅에 많은 시민들이 열정과 헌신으로 참여해서 나무를 심어 오늘날 자연스러움을 뽐내는 서울숲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저는 서울숲 공원 경영이라는 큰 꿈과 기대를 안고 2016년 11월 1일에 시작한 서울숲 컨서번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앞서 너무 멋진 친구들의 활동을 보셨는데 그 이야기들을 포함해서 공원 경영이라는 것을 하면서 겪었던 지난 5년의 서울숲 컨서번시를 총정리해 볼까 합니다. 서울숲 컨서번시는 서울숲에 다양한 색을 입히고자 노력했습니다. 17만 평의 드넓은 서울숲은 어느 곳을 가든지 가르너들의 손길이 닿았습니다. 계절마다 공간마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거기에 시민들 각자 방식으로 활용이 더해지니 서울숲은 점점 더 재미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2017년 봄 군마상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공처럼 둥근 만화에서나 봤을 법한 알리움의 매력에 빠져 모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숲 컨서번시의 가누너들은 식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같지만 다르게 서울숲 공원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서울숲 컨서번시는 매년 한두 개의 캐피탈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개장한 지 10년이 지난 공원은 새로운 기능과 역할, 공간의 쓰임새가 필요했습니다. 27년 봄에 완성된 어린이 정원은 서울숲 컨서번시가 시작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했던 의미 있는 작품입니다. 정원의 컨셉이나 공간 연출의 매력적인 부분을 넘어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이야기를 만들었고 함께 정원을 가꾼 지역사회 엄마들이 있었기에 어린이 정원은 더욱더 멋진 색을 보여줍니다. 서울숲 컨서번시는 테마 정원을 만드는데 원칙이 있습니다. 정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용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민들이 서울숲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또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한 설렘정원은 이름도 시민들이 직접 정했습니다. 누군가에는 사랑을 고백하는 장소로, 누군가에는 멋진 공연장으로, 설렘정원은 이름 그대로 다양한 설렘이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서울숲을 돌아다 보면 재미있는 것이 많습니다. 가끔 오는 분들도, 매일 오는 분들도 서울숲은 매일 새롭고 아기자기한 매력이 있어서 좋다고들 합니다. 공원에서 보기 어렸던 다양하고 특별한 식물들과 개성 넘치는 테마 정원들이 선사하는 재미도 있었지만 서울숲 컨서번시 가드너들이 한 땀 한 땀 준비했던 팝업 전시들이 그저 지나가는 산책로, 별다른 볼거리 없던 공간에 시민들을 머무르게 했었죠. 2016년 11월 서울숲 공원을 운영하기 시작할 때 우리 직원들은 스스로를 유물 발굴단이라며 웃었습니다. 서울숲이 지난 10년의 기록들을 찾아 여기저기 헤매다 용케 자료를 찾으면 만세를 외치더라고요. 요즘 말로 우픈 상황이 연속된 거죠. 서울숲 공원에 기록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무실 한쪽에 나름의 최신식 서고 안에 정말 많은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걸 언제 볼까 싶었는데 필요한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어쩔 수 없이 책을 펼쳐보게 되었고 다양한 정보들을 얻었습니다. 2016년 10월부터 두세 달 동안 직원 한두 명이 틈나는 대로 서고 안에 들어가서 종류별, 분야별, 또 연도별로 정리하고 이것을 디지털화해서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뚝섬 경마장 물탱크를 개조해 만든 시계탑이
우리가 위탁을 시작하고 보니 시계가 멈춰 있더라고요. 시설팀 직원들이 야심차게 시계를 살려보겠다고 선언하고 한참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 포기했나 싶던 찰나 시계탑이 정상 작동한다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시계탑을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아냈는데 3, 4개월, 실제로 수리하는데 고작 며칠이면 되었다고 누군가가 몇 자의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좀 덜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했던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열정 낭비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하는 조경 시설물부터 누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기록해 보고자 시작한 것이 바로 핌스의 시작입니다. 서울숲의 핌스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기록합니다. 핌스의 시작은 서울숲의 나무가 몇 종, 몇 그루가 심겨 있는지 조사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서울숲에는 123종의 13,000주나 되는 나무들이 있다는 것을 조사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업적이죠. 수목 외에도 시설, 물품 등 핌스의 컨텐츠는 점점 더 풍성해졌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우리의 기록이 시민들과 공감되고 활용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서울숲의 기록을 다양한 형태로 전시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핌스는 누구 한 명의 성과가 아니라 서울숲 컨서번시 구성원 모두의 성과입니다. 서울숲 컨서번시는 서울숲이 공원의 일방적인 공원보다는 공원과 지역이 가진 자원을 서로 교류하는 장소가 되기를 꿈꿔왔습니다. 서울숲 가는 길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로도 다양한 시도를 해왔는데 대표적인 것이 안전한 공원, 안전한 동네 캠페인입니다. 우리는 24시간 365일 열린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성동경찰서, 또 지구대, 소방서, 구청과 함께 지켰습니다. 2020년 세상이 변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사회활동이 위축되는 반면 공원 이용객은 늘었다고 합니다. 서울숲도 벚꽃 또 튤립 개화 시기 등과 맞물려 특정 기간, 특정 장소에 이용자가 몰리는 현상이 생기며 여기저기에서 서울숲을 폐쇄한다는 민원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시민들에게 공원은 유일한 피난처이자 탈출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용자가 스스로 생활 방역을 지키면서 서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갖고 놓은 아름다운 정원을 즐길 수 있는 방법으로 다른 공원과 다른 진취적인 도전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한정된 공간에서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공간을 이용하는 잔디밭의 이로운 선긋기와 튤립 정원의 한쪽 방향으로 걷기였습니다. 이러한 도전은 여기저기서 우수한 사례로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진취적인 도전에는 진취적인 서울숲 컨서번시 직원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팬데믹을 함께 버티며 이겨낸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고마움을 이 자리를 빌려 대신 전합니다. 서울숲 컨서번시는 시민들이 바라는 서울숲의 모습, 시민들이 서울숲에서 하고 싶은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나의 서울숲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컨서번시 운영 초기 시민들이 서울숲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시민들과 함께할 프로그램을 구상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서울숲의 모습을 귀담아 듣고 시민들이 바람을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질 좋은 야외 공연을 유치했고 아이들이 자연에서 놀 수 있는 어린이 정원도 만들었고 방문자 센터와 서울숲 이야기를 리모델링 했습니다. 또 서울숲은 특별한 문화가 있습니다. 서울숲이 시민들과 대화하는 방법 중 하나인 서울숲 반상회입니다. 펫티켓, 자전거 이용의 티켓, 쓰레기 등 공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리자와 이용자 간의 의견이 충돌하는 주제에 대해 누구나 참여하여 각자의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고 해결하는 자리입니다. 총 4번의 서울숲 반상회를 진행하며 그늘막 찬반에 대한 치열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반상회를 통해 전면 금지와 설치구역 축소 및 이전이라는 두 가지로 의견을 모으고 서울숲위원회에서 공원, 조경, 문화, 시민사회 전문가와 지역사회 의견을 청취한 결과 2017년 4월 이후에 서울숲에서는 더 이상 그늘막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늘막 설치 금지를 결정 후 시민들의 반응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쉽게 보기 힘든 잘했다 칭찬 민원도 있었고 그늘막 허용을 제거하라는 요청도 한강과 서울숲을 비교하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그늘막 금지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견도 귀담아 듣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 보완하는 노력도 했습니다. 그늘막 금지 캠페인은 공원에서 그늘막이 사라진 것 자체가 아니라 서울숲이 시민들과 어떻게 대화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보완하는지 그 과정이 의미 있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과정 속에 마음고생했던 직원들의 모습도 떠오르네요. 서울숲 컨서버시는 5년여 짧은 기간 동안 참 많은 도전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공원 운영의 민간 참여와 새로운 공원 관리 기술을 공유하는 서울숲 포럼을 운영해서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고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조성 및 관리로 어린이 정원은 대적 우수 사례로 인정받으며 여러 기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10일에 대한민국 적용 대상에서는 설렘정원과 겨울정원이 산림청장상을 받았습니다. 도시공원에서 시민 참여로 조성된 정원 중에는 유일하다고들 합니다. 서울숲의 시민 참여 이야기는 서울숲, 서울을 벗어난 전국에서 들려옵니다. 사실 해외에서도 서울숲의 19년의 시민 참여 과정의 성과에 대해 많이들 놀라했습니다. 파주 건축문화재단으로 기획된 적용전시 우리 곁에 적용해서 서울숲의 시간을 훌륭하게 보여주셨죠. 19년의 서울숲의 역사는 현재 서울숲에서 일하는 서울숲 컨서번시 직원들에게도 신기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서울숲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런 역사를 통해 여기까지 왔고 또 나도 앞으로 누군가의 현재에 남아있을 그 시간의 힘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서울 그린 트러스트와 서울숲의 시민 참여 과정의 결정판이라고 볼 수 있죠. 서울숲 컨서번시는 시민과 함께 자라는 서울숲 공원 이야기라는 주제로 2020년 아시아 도시경관상 본상을 수상했습니다. 시민 참여를 통한 공원 관리의 지속성 확보와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조화 부분에서 심사위원들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서울 그린 트러스트는 공공시설의 민간 운영을 확대해서 운영의 효율화와 다양화를 이루어서 일본의 공원관리 노하우를 담은 공원관리 가이드북을 번역 출판했습니다. 서울숲 공원관리의 경험이 없었다면 시도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가이드북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공원 경영자의 길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기를 응원합니다. 앞선 일들은 201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숲 컨서번시와 함께해온 297명의 직원들이 없었다면 불가능을 했을 겁니다. 공원을 경영하는데 부지런하고 똑똑한 사람도 필요하지만 사실 정원을 가꾸고 시민들과 다양한 일을 만드는 우리의 일은 따뜻한 마음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열정을 가진 직원들이 열심히 뛰어줘서 가능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5년간 서울숲에서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서울숲 컨서번시 사람으로서 더 큰 세상을 향해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서울숲 컨서번시를 지켜보고 응원하고 지지해 주신 모든 분들과 행복한 5년의 기록을 나눌 수 있도록 해준 서울숲 컨서번시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 서울숲.